해봅시다. 들어갈게요.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는 거잖아. 이게 가장 전제를 잘 봐놔. 포커스가 막 변할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회전을 하는 물체는 말이지. 근데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그냥 회전을 하는 물체는요. 외부로부터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돌림 힘은 최소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종류가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서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커스가 이걸로 좀 잡히고요. 일단 외부의 힘이 돌림 힘이 없으면 일정한 수시간이 얼마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각 운동량을 이제 끌고 들어간다고. 각 운동량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질량이 m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 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서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로 표현된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문장 독해 이거 잘 보아놔야 돼. 이거는 질량이 m인 알갱이가 회전하는 것이니까 잘 봐봐. 회전축이 있겠지. 그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서 그러면 이거는 r 하나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r만큼 떨어져서 속도 v만큼 운동하고 있을 때 mvr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게 각 운동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이 변화해서 회전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느려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그걸 끌고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돌림 힘에 대한 포커스로 여기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각 운동량 보존과 대비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봐야 돼? 돌림 힘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이게 돌림 힘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최소한 내부야 외부야? 외부에서 뭔가 하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니까 앞에 거 그대로 당기는 거야. 빨라지게 하거나 느려지게 하는 거. 그것이 돌림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돌림 힘에 대한 개념은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 느려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찰이나 아니면 저항 이 정도로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볼까?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 운동량은 포커스가 각 운동량으로 이걸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때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질량 m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팽이가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전부 다 뭐가 있을 것이다? 질량 요소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 운동량의 총합이 각각의 각 운동량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 운동량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 운동량은 각 속도 곱하기 회전관성으로 나타낸답니다. 그러면 각 운동량을 mvr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이지. 이걸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네. 각 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답니다. 여기에서 각 속도는 이라는 것이니까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야. 각 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랍니다. 일단은 각 속도는 회전하는 각을 얘기를 하는 거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뭐가 주어가 뭔데? 질량이 말이지.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무거운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지. 졸라 뚱뚱한 사람이 졸라 세게 달리다가 서려면 브레이크 밟으면 잘 서 안 서? 안 서잖아. 화물차도 브레이크 밟으면 잘 안 서잖아요. 그렇듯이 말이지. 그러면 대응관계죠. 회전관성은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회전관성은 이거 얘기하는 거네. 회전운동에서 각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래. 그럼 생각을 잘 해봐봐. 얘가 커. 그럼 각 속도는 뭐 하겠니?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작아지는 거야. 그 규칙성은 숨어 있는 거라고. 열쇠는 숨어 있단다 얘들아. 이끌어내는 그 열쇠를 찾는 게 보기 박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전관성은 얘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비례적인 거야? 아니면 반비례적인 거야? 반대되는 개념이야.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좀 더 들어가 볼까 얘들아? 즉 회전체의 회전관성이 리을수록 규칙성, 회전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이것들 간의 관계는 회전 관성이 만약에 커요. 그러면 각 속도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적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면 회전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각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거는 회전을 잘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다. 그래, 이거야. 이게 숨어 있는 거야. 이게 키워드였어. 뒤에 회전체의 회전관성은 지금 포커스 지금 뭘 끌고 들어가니? 회전관성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회전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 M들의 회전관성의 합과 같은데 그 각각의 M들의 합한 힘과 같대요. 질량 요소들의 그 M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질량 요소들의 회전관성은 그리고 이 부분을 구하는 거겠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대. 멀수록 말이지. 회전 관성이 커진대.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축 거리가 멀수록 커지는 거야. 그것은 회전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질량은 그냥 두 팽이라고 x하고 y라고 할게. 그냥 그렇게 있을 때 둘 다 똑같아요. 질량 똑같아요.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 넓적하고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의 팽이.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 그러므로니까 이 앞에 있는 관점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의 이 포커스는
각각의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 간의 관계라. 회전축과 이거는 거리 가깝고요. 회전축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얘의 회전관성이 훨씬 더 뭐? 크다라는 얘기지. 그 말은 얘는 빨리 돈다, 덜 빨리 돈다. 덜 빨리 돈다 이거 아니겠냐. 분명히 얘기한다. 이끌어내면서 여기에 숨어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 키워드야. 그걸 빨리 하는 그게 빠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서 오래. 그거 핵심 단어 못 찾으면 숨어있는 거 못 찾으면 오지 말래. 1등급 안 준대. 걔들 뽑아내려고 이렇게 숨어있는 걸 내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관점을 조금 변해야지. 글자만 가지고 보기 박스 들어가봤자 안 풀려요. 연결하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결관계를 핵심 키워드로 잡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숨어있는 걸 가지고 내는 거야 문제는. 각 운동량 보존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생각 잘해봐. 쌤 봐. 공중 회전수를 많이 팽 돌려고 하면 엄청 회전을 많이 하려고 하면 각속도는 커야 될 것이고 회전 관성은 그렇지 이거야. 회전 관성이 작다라고 하려면 회전축의 거리를 넓게 멀리 해야 돼, 좁게 해야 돼. 그렇지, 그게 숨어 있는 거라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 회전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돌기 위해서는 공중 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를 위해서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에서 뭐 하게끔? 가깝게. 그 말은 회전 관성을 낮추는 것이. 회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표정은 왜 이렇게 변하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가 없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포커스 뭐? 얘들아? 회전 관성이야.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 각각의 합과 같지.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각각의 질량, 지방들, 그러한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폈을 때보다 가까워지니까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말은 각속도는 커지게 되고 그 말은 빠르게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회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된답니다. 팔을 붙였을 때가 주어부를 항상 잘 봐야 돼. 문장이 길었을 때 주어를 까먹게 돼요. 팔을 붙였을 때 가를 일단은 기준적 포커스로 잡고 가야 돼. 폈을 때보다는 어차피 이 주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 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읽어버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중심을 붙이는 거야.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그래, 붙였을 때 각속도가 커지는 거지.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계속 돌아버리면은 계속 미친이 돌아버리면 머리 대가리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지할 때는 회전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계속 구를래요, 심사위원 앞까지?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야 돼. 그 말은 회전하면 안 돼. 그 말은 회전축에서 회전관을 넓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팔을 벌리지 않을까. 팔을 펼쳐서 회전관성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회전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됐나요? 이해 다 됐을 거야.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잘 봐봐야 돼.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뭘 잘 잡았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얘들아, 나 봐봐. 이게 핵심적인 포커스가 맞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는 최대한 노력은 해야 돼. 문제 풀려면 그거 솔직히 말이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애들은 스카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냥 글자 그냥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글자 정리 단순히 정리한다라고 하는 애들 오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도 이해해봐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숨어있는 정보를 추론해내지. 이해를 해야 추론이 되거든. 키워드는 추론이잖아. 그러면 이것이 포커스기는 한데 이것을 잘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는 이거였다고. 이거. 축에서 멀어진 거리와 그 질량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즉 우리 앞부분에서 거리, 회전축에서의 거리 그거 있지. 그 문장이 독해, 이해가 안 되고 관점, 관계 설정 안 됐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부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위에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지점을 잘 잡아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문제 27번이죠. 문제 한번 27번,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윗글로 위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관성이 클수록 회전관성은 최소한의 전제는 뭐야? 뭐 해야 돼? 회전해야 돼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와 회전관성의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인과성 조심하세요. 최소한 선택지를 뭔가 바라볼 때 있잖아. 이 다양한 이러한 내용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X와 Y의 중심 관계, 뭐에 대한 얘기냐라고 하는 이 관점은 중요합니다. 최소한 정지되어 있는 물체와 회전관성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 자체가 설정이 안 돼요. 2번 회전하는 팽이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에 돌림힘이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일정한 빠르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3번 지면의 마찰과 말이야.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서 그러면 뭐와 뭐와의 관계인데 얘들아? 마찰과 회전 관성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인과관계 설정이 안 돼. 왜?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찰 때문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중심축과의 거리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찰해버리면 이 질량기가 이동해버리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찰과 회전 관성의 관점, 인과성 자체가 틀린 거라고 이거는. 4번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일단 동일해요. 크기도 똑같고요. 그 안에 있는 질량 요소들도 다 똑같아요.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을 할 때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요게 무슨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무슨 말하는 건데 공이 있는데 얘는 크기와 질량이 다 똑같아. 속이 비어있는 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질량이 뭔가 나갔을 때는 맨 끝에 위치하는 질량이 조금 더 많이 쏠려 있겠지. 속이 찬 플라스틱 공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전부 다 질량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겠네. 근데 얘들들이 질량 요소들이 다 똑같대. 그때 이 회전관성은 회전관성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심축과의 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쇠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회전관성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축과의 거리관점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질량 요소들이 전부 다 이 멀리 떨어져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회전관성은 훨씬 더 멀리 있는 녀석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쇠공이 비어있는 쇠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무슨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거리 개념이에요. 5번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위에 일단은 회전을 해요. 두 점 중에 회전축에 가까이에 있는 점이, 그 말은 가까이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라색일 거라고. 각속도가 뭐야?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각속도는 크죠. 윗글을 바탕으로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와요. 뭐 등등등 회전하는 겁니다. 1번 선택지.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 운동량이 더 크겠군이라고 나와. 각 운동량은 뭐 되니? 뭐 되니? 보존되는 거 맞잖아. 맞나요? 1번 땡. 2번 B보다 D에서 말이야.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기. 아니? 야, 이게 돌면서 그러면 B보다 D에서 그러면 살 빠졌냐? 이거 도는데 살 빠졌어요. 질량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질량 똑같아요? 똑같지? 3번 A에서 E 5가지 단계 중에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B에서 말이지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B에서 가장 작은 거 맞아? 가장 뭐야? 크지 않냐? 여기는 중심축에서 거리가 제일 가깝잖아. 이렇게 딱 하는 것이니까. 그냥 보라색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각속도가 뭔데? 크고 엄청 빨리 회전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가장 작은 각속도가 아니라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4번 C에서 E로 진행됨에 따라 C에서 E, C에서 E로 되는 거야. 그 말은 점점 거리가 더 커지는 거네. 그 말은 거리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전관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동적으로 빨간색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관성은 작아지겠군. 아니, 더 커지는 건데? 중심 쪽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5번 B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말이지. 같은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B와 똑같은 자세다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중심축에서 가깝다라는 얘기거든.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보라색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면 각속도는 커지게 될 것이고 회전은 계속 할 거라고. 그지? 5번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네, 같은 자세로 계속 하게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회전수가 더 많아졌겠지.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기까지 할 건데 얘들아 보기 박스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막 잘 들어. 보기 박스 있잖아. 이게 막 다양하게 정보가 퍼져 있는 거 아니야. 퍼져 있는 키워드 아니야. 보기 박 보시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싶은데 다양한 문제가 1번, 2번, 뭐 3번 있을 건데요. 전부 다 균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 끝부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일치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보기 박스 같은 경우는요.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부분적이에요. 막 퍼트려지지 비산되어 있지 않다고. 그 키워드는 이거야. 이해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기 박스 시험장에서 또는 보기 박스 이렇게 뭔가 문제 나왔을 때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몰려 있어요. 그 핵심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지 말라고. 이해됐어? 그리고 그 키워드는 겉으로 글자로 드러나 아니면 관계성 속에서 숨어 있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읽어 나갈 때 글자에 나와 있지 않은 그것들을 뭔가 좀 조합을 해서 정리를 조금이나마 해두시면 열쇠가 바로 찾을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